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고 그래서 특별한 일 없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 휴장이니까 눈치만 보다가 적당히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요즘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변동성 줄인 상태로 차분차분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죠. 그죠? 오늘 아시아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는 뭐 미국이 장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조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걸 핑계로 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중앙은행의 그런 정책이 게임 체인저, 완전히 시장의 뭐 추세를 바꾸거나 지금 앞으로 뭐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요즘에 이슈가 많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조금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오늘 밤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뭐 혼조 마감했다, 뭐 기대감 혹은 우려 이런 걸로 혼조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 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깜짝 매파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가 매파로 전환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일본이긴 한데요. 네, 지금까지 워낙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가 뭐 조금 하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매파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일본 기준금리는 여전히 뭐 마이너스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YCC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10년물 금리의 상한선을 0.5%로 인상을 한 걸 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한 거라고 시장에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도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그렇게 YCC를 통해 갖고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리를 좀 많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뜻에 굴복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개길지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어서 시장이 그에 대한 반응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조절한 거예요. 지난번에 YCC 조절을 통해 갖고 일본 중앙은행이 요걸 바꾼 겁니다. YCC 조절을 통해서요.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0.5%로까지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매파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장은 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뭐 거의 0.55까지 금리가 한번 튀었었다. 이게 이렇게 금리가 튀었던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시장이 좀 더 매파적인 걸 원하고 있다. 시장이 좀 더 금리를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오늘 밤에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뭐 YCC를 뭐 조금 더 조정을 매파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YCC를 뭐 폐지해 버린다거나 그래 버리면 이제 시장은 굉장히 긴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일본이 긴축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달러 약세가 가중되겠죠. 예. 일본이 긴축한다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달러 약세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달러의 측면에서 그런 거고, 금리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금리의 측면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매파적일 경우 달러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좀 비둘기파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올라가고 이 금리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시장을 완전 통째로 바꿀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좀 일단 전 지나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본 경제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어떤 그죠? 그 예전에 비해서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의 50%를 설명하는 건 유로화죠, 그죠? 엔화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한 10% 이거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지나가는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이슈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많이 상승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 BOJ의 어떤 통화정책 변경이나 이런 점이 솔직히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이슈는 그 분명히 어떤 시장 전체를 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르죠. 지금 이제 타이밍이 딱 그럴 타이밍에 지금 나오는 그런 이슈라 가지고 잘하면은 뭐 시장의 어떤 중요한 저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을 만들어내는 재료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이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오버슈팅을 더 만들어낼까?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 걸로 작용할까? 이런 부분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슈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세계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는요. 일본 증시 자체는 보시면은 일단은 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 증시는 이번 주에 다들 남들 오를 때 미리 BOJ에서 긴축적으로 나올까봐 미리 빠졌거든요. 미리 이렇게 일본 증시는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막상 그 날이 되니까 이렇게 상승 마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잘 올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전고점이 여기였고 일단 전고점 돌파 한착하고 지지력 다시 한번 확보하는 과정. 아직까지 눌림이죠.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 한착해도 여기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 여기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많아서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최근에 세계 증시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슈팅성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해서 오늘 밤에 그 일본 중앙은행의 조치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독일 증시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이제 유럽 증시다라는 거. 유럽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매파적으로 나갈 모양이에요. 미국은 인플레가 잡혔다 그러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도 인플레가 잡혔다는 자신감이 없나 봐요.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의외로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럽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이야기 할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봐야 될 건 그 정도다. 잠시 후에 뭐 유로존에서 CPI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긴 되는데 뭐 한번 좀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뭐 미국에서 특별한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 일본 중앙은행 그게 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고요. FOMC 뭐 어떤 위원 하나 FOMC 어떤 위원이 연설을 하긴 하는데 그다지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이게 그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뭐 하락한 거에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뭐 일본 통화정책이 매파적일 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걸로 하락을 했다라고 핑계는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핑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하여튼 중요한 건 하락 마감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다중고점형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오늘 하루 하락했다고 이제 하락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루 하락한 거는 그냥 저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눌림으로 보는 게 맞죠. 아직까지는 눌림이고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일단 음봉이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해볼 만한 근거는 생겼죠.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어떤 또 하나의 고점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이제 저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거나 연속적으로 어디를 못 넘어가거나 그래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승시 눌림 아직까지는 그저 눌림의 관점입니다.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풋옵션들 이런 거 봐도 그래요. 풋옵션들 같은 것도 보시면 뭐 이걸 가지고 반등한다 아직 뭐 그런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그 상승 중 눌림입니다. 오늘은요. 아직까지는요.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뭐 보시다시피 아직 뭐 17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도 더 아래로 계속 죽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뭐 시장의 그런 변화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조금 좀 수상하긴 하죠. 그죠?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급락도 나오고 더 죽어야 되는데 잘 죽지는 않는다. 좀 수상하긴 하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 의미 있는 뭐 매수세 등장 이런 거는 최소 1268원이나 1270원 돌파 한착하면 의미 있는 매수세다 그런 이야기 그때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할 이야기 없고, 하여튼 오늘 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근데 하락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아직까지는 이거 갖고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그래 보이죠, 그죠? 코스닥은 조금 약하긴 약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지난 몇 거래일 동안에 저항을 이미 많이 누적시켰다가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그죠? 지난 4거래일간 하나 둘 셋 넷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켰어요. 그래서 이 990 정도를 지금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간 겁니다. 990 돌파하기 전까지는 다시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90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얘는 일단 꺾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그죠. 코스닥은 꺾였고요. 코스피는 꺾였다고 하기 뭐하죠, 그죠? 분명히 두 개 모양이 다르죠. 그 차이를 좀 인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죠, 그죠? 미국 증시도 지금 비슷한 자리예요. 오늘 밤에 움직임이 다중 고점형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 뭐 아니면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도 계속 강하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뭐 하락 마감하거나 뭐 어떠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계속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죠.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는 관점이에요. 물론 위쪽에 중요한 저항이 있지만 일단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하락 마감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잘 올라가는 그림이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늘 밤에 삐끗 잘못하면 얘도 어떤 나스닥 뭐 이런 친구들도 다중고점형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 증시는 강하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 오늘 밤에 있는 그 일본 중앙은행의 이슈 그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딱히 중요한 이슈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시장에 영향은 좀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된 것 같아요. 오늘 짧게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